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의 공식 표물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이 책의 저자는 헝가리 출신 과학자신데요. 엘버트 라스로 바라바시라는 분이세요.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과학자이죠. 노스이스턴 대학교 네트워크 과학학과의 특훈 교수이자 대학교 복잡계 연구소의 원장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주목받은지 아시나요? 많은 책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공식들이 사례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빅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그 빅데이터로 이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공에 대한 공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공식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2번째 공식이에요.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점은 뭘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12페이지 내용인데요. 세상에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뽑혀서 최고가 될 수 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예로 우선은 와인 감별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와인 감별사들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겠지만 감별사들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매번 똑같은 와인을 시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슨의 실험이라는 건데요. 감정사들에게 똑같은 와인을 반복 시음하게끔 했대요. 그랬더니 한 감정사는 첫 시음에서 최저 등급인 80점을 줬고요. 잠시 후 그 와인을 다시 시음했을 때는 90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와인을 3번째로 제공받았을 때는 점수가 무려 96점이었다고 합니다. 감정사들은 똑같은 와인에 전혀 다른 점수를 매겼던 거죠. 거의 와인의 등급은 운에 달렸다라고 얘기까지를 해요. 왜 이런 것과 발생을 하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지구상에는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가 있죠. 그런데 요한 블레이크와 타이슨 게이보다도 겨우 0.11초 빠른 것이다. 이런 미세한 차이는 쟁쟁한 경기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시계라든지 비디오 녹화가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볼트는 이 저자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배가 채 못 되는 속도로 달린다. 100배도 아니고 딱 2배, 10배도 아니라고요. 딱 2배나 더 빨리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이를 변동폭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의미의 유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뛰어난 달리기 선수들은 대부분 상한선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선수 중에서도 가장 못하거나 한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이 와인이 맛이 없다던가 아니면 형편없이 운동을 못하던가 그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 그러면 상한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사들이 경진대회에서 시음하는 와인들은 대체로 뛰어난 와인이다. 대부분 경진대회는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인간의 궁극적 한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성과라는 게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를 했는데 정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와인이에요. 사람이 만든 제품이에요.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과가 높은 상한선에 있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아요? 주위에 온통 뛰어난 경쟁자들만 있다면 그들의 우열은 어떻게 가릴까? 측정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다 잘한대. 열심히 노력했대. 그래서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한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네, 성과는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최고 기량을 지닌 경쟁자들 간의 차이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체육관에 걸려있던 연습하면 완벽해진다라는 포스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부하지만 옳다고 여겼던 이 말은 최고 기량을 보이는 이들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연습은 분명 중요하지만 완벽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완벽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과와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완벽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과와 보상을, 성공과 보상을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상한선에 다가갈수록 성과는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제품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해결책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운명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시를 하나 들고 있어요. 몇 년 전 나는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를 직접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연주할 때 현혹적인 몸짓과 풍부한 표정으로 유명한 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힌다. 랑랑의 몸집에만 온 정신이 집중되기 때문에 연주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기도 힘들대요. 그의 높은 음을 칠 때는 몸짓이 아주 과하고요. 손가락은 건반 위를 공중을 뛰듯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그의 몸짓은 곤욕스러웠다. 이게 허세일까요? 여기 정답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네. 프로 음악가와 초보자들에게 클래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실험을 하나를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경연대회에서 오디오만 들어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오디오만, 두 번째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 마지막으로는 비디오만 보여주는 걸 했대요. 오디오로도 충분히 전문가들이라면 이거를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을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소리만 듣고 판단한 집단이 승자를 맞힐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았대요. 이거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임에 감안하면 사지선다 시험에서 무작위로 찍어 답을 맞힐 확률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렇게 막 집어서 이 답을 맞출 확률보다 낮대요. 오디오만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피아니스트야. 그러면 그 피아니스트 음만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구분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승자를 맞히는데 가장 우수한 실력을 보인 집단은 소리를 끄고 비디오만 봤다는 거예요. 정답 찾으셨나요? 네. 화려한 몸짓을 구사하며 연주하는 연주자를 선정했다라는 거죠.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 승자를 맞힐 확률이 50%였다. 다시 말해 연주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보다 승자를 맞힐 확률이 2배나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확률은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얼마나 더 뛰어나게 보여주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나 이거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주세요. 이 마인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사가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험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랑랑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음으로 전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디오를 껐을 때 비디오, 현란한 몸짓을 보고 맞힐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얘기는 심사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성과 이외에 어떤 요소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재능?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재능 이외에 재능을 표현하는 능력, 재능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품 가지고 계세요? 서비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연주 자체가 아니라 연주 모습을 바탕으로 승자가 선정되었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음악계에서 랑랑 같은 음악가들이 찬사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월등한 연주 실력을 보여서가 아니라 뛰어난 음악가인 동시에 뛰어난 음악가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음악가로 보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랑랑이 분명히 말하지만 기교와 꼼수를 믿으라는 말은 안 돼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일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돌보는 일을 하라. 자신이 돋보이게 하는 일을 하라.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묘하거나 심지어 무의식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다면 결국에는 의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묘한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무의식의 요인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엄청난 차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과를 개선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처럼 우사인 볼트가 빛의 속도로 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 우리의 손기술을 능가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도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에 갔을 때는 우리를 돋보일 수 있는 어떤 재능 플러스 재능을 돋보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열을 가릴 능력이 없는 심사위원들은 연주의 다른 측면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얘기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의 예시가 여기 나와요.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 경연대회 예를 들어보자. 대중음악에 아메리칸 아이돌이 있다면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 경연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심사위원이 편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를 준수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정하다는 평을 누려왔대요. 그런데 결선에 진출한 연주자들은 이 경연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미리 연습하고 이런 곡을 연주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특별하게 작곡된 협주곡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겨루게 되어 있죠. 새로 작곡된 똑같은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직접 선정한 곡을 연습하거나 연주하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절차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52년부터 91년 동안 경연대회가 많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 경연대회를 40년 동안 기록을 살펴봤대요. 40년 동안 기록을 살펴봤더니 첫날에 연주한 사람이 우승한 확률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2명이고요. 마지막 연주한 사람이 우승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대요. 나머지 8명은 닷새 날에 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으세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연주하면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국제음악 경연대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연대회를 조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사실은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협주곡을 연주하라는 독특한 요구 조건의 원칙이 있다라는 점이다. 심사위원 모두에게 생소한 곡이고
악보만 보고도 연주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작품의 미묘한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비로소 파악이 되는데, 심지어 심사할 때 처음 듣는다면 그거를 그 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결선에서 첫 번째 연주하는 연주자를 통해 그 곡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따라서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에겐 너무 불리하겠죠. 그들을 통해서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이게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점수를 수정할 수 없게끔 했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니네,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네? 라고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공정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이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불공정하게 돼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성과, 재능 플러스 재능을 얼마나 특출나게 보여주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운적인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몇 번째가 당첨이 될지, 연주회에서 내가 몇 번째로 연주를 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선수의 출전 순위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일관성이 있게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훨씬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진 재능 다음에 재능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운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운적인 부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당신의 경쟁자들은 당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기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나가고 잘하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여러분들과 정말 이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과 나와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성취도를 높이고 맡은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결국에는 그 미묘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젊은 나이에 이제 교수 자리를 받게 됐어요. 교수 자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후보자들 굉장히 쟁쟁한데 27살밖에 안 된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면접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면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으로 따지면 그 학생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성과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수많은 후보자들도 그 학생 못지않은 자격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이 아니라도,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고인 사람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두 장의 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해볼 가치가 있어요. 나를 돋보이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를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을 운영을 하면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학원 인원생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업을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의 사업은 학기가 개학할 때 제가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을 어디로 했냐면은 학교 바로 앞으로 했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았고요. 그 위치를 잡고 나서 입소문이 정말 급속도로, 바이럴 마케팅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됐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운적인 요소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를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학기 개학할 때를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언제 돼요? 언제 돼요? 하다가 학기 초에 부모들끼리 모이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거기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잘 만들어진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거, 포장 어떻게 하느냐, 진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정 과정에서는 무작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성공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확률이 높이려면 복권을 여러 장 사야 하듯이 여러 번 도전하면 원하는 순서에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서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는 못해요. 그게 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번 도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쟁취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는 거 아시죠? 왜냐? 그들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 쟤는 원래 잘하지? 쟤는 이런 걸 하지? 라는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열에 먼저 들어가세요. 그 반열에 들어가시고 나면 분명히 길이 보이실 겁니다. 한 번 우승하면 그 후로도 계속 우승한다는 사실이다. 성공은 성공을 낳고 시도한 횟수에 비례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번 이기면 다시 이기는 게임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최고와 여러분들과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 제품 돋보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운이란 요소, 순서에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운을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고 여러 번 트라이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뒷부분에 이 성과라는 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몇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게 되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달리기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부를 가지게 되는 이유도 광고 수입이다. 그거와 연결된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이걸로 통해서 정말 무지하게 세계 1%의 어떤 부를 가지게 되고 슈퍼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슈퍼스타들이 우리 모두가 슈퍼스타가 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정말 상위 1%의 어떤 슈퍼스타를 원하는 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소소하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대부분 우리 평범한 평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위 1%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이들도 우리 소소한 작은 어떤 파장이 있는 작은 슈퍼스타가 모여서 그 1%의 슈퍼스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의 그 분야에서의 상위 1% 슈퍼스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여름 너무 더우시니까요.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